네, 자동 결산 분기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 결산 분기하기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할 사항을 우리가 자동 결산 분기하기라고 합니다. 수동 결산은 뭐였죠?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분기를 입력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자동 결산 분기하기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입력할 사항이 자동 결산 분기하기입니다. 자동 결산 정리 사항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의 계상, 매출 채권의 대손 예상액의 계상, 감가상각비 계상, 퇴직급여 계상, 법인세 등의 입력 이렇게 5가지인데요. 실제로 각각의 5가지에서 상품 매출 원가를 직접 계산하진 않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집어넣게 되면 기초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내가 집어넣은 걸 빼서 상품 원가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 계산은 대손상각비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감가상각비,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입력하거나 아까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에서 입력하신 것들을 자동전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의 계상은 퇴직급여 전입액을 입력하시고요. 법인세 등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면 된다고 굉장히 쉽게 말하는데요. 실제로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해당하는 칸에 입력만 하시고 여기서처럼 F3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상단부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네, 첫 번째 상품 매출 원가의 계상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한 후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이라는 분계가 됩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가 뭐예요? 기초의 상품 재고액에 원래 있었던 거죠. 단기에 매입한 거. 이게 내가 판매 가능 상품이겠죠. 실제로 거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팔린 상품이겠죠. 아니 팔린 상품의 원가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계를 상품 매출 원가 상품이라고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씩 짚고 넘어갈까요? 프로그램에 가서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의 상품 매출 원가는 아이플러스에 들어가서 회계에 여기서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 있죠. 우리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를 결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기초 상품이 1000만원, 1050만원 있었네요. 매입액이 5300이에요. 그런데 교재에서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라고 했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라고 했을까요?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주어진 기말 상품 재고액을 넣게 되면 여기에서처럼 분계가 되게 됩니다. 한번 임의값을 넣어 볼까요? 이따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1050만원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상품 매출 원가가 5300이 되겠죠? 네,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가 5300이다. 그럼 아까처럼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5300, 대변의 상품 5300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분계를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 상단에 F3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완료됐다잖아요.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네, 보시죠? 상품 매출 원가 상품으로 자동으로 분계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삭제해야 되겠죠? 이건 임의값을 넣어봤으니까요.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은 삭제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의 임의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따 문제 풀면 틀릴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삭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 여러분은 바꾸기만 하면 돼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상. 여기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건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이야기하죠. 기말 잔액 중에는 차기 이후에는 우리가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 받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산 시 대손 예상액만큼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분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매출 채권이 100원이다. 설정률이 1%다. 1원이겠죠. 더 너무 작은가요? 100원에 1000원. 1000원의 설정률이 1%다. 라고 하면 100원이죠, 여러분. 근데 결산 전 충당금 잔액이 30원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70원, 대손충당금 70원 이렇게 차액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70원만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전표 추가만 클릭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감가상각비의 계산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려고 하면 감가상각비 누계액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동 전표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퇴직급여 계상은요. 결산일 현재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설정한다. 퇴직급여 충당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급여 전입액을 입력하게 되는데 퇴직급여를 원래 설정된 게 있으면 차액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각각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법인세 등의 입력입니다. 법인세 추산액에서 기중에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결산한다. 왜? 여러분들이 수동결산에서 법인세, 선납법인세 대체하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대변의 선납세금, 그쵸? 차변의 법인세 등으로 분계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법인세를 추산한 게 100원이다. 근데 선납한 게 30원이다. 30원에 대한 분계는 이미 됐기 때문에 차변의 법인세는 70원, 미지급세금 7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각각의 지금 보니까 법인세 추산액 있고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있고요. 감가상각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재고액 있고요. 그렇죠? 자동결산 6개 중에서 4개가 나왔습니다. 5개 중에서 4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구입할 때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 현재 미사용액 4만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계를 먼저 해보면 여러분 잊어먹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차변의 소모품 비로 전부 처리한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4만원만큼은 자산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대변의 소모품비 4만원, 차변의 소모품 4만원이라고 어디에 분계한다? 네, 여기에 12월 31일자에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에 차변의 소모품 소모품 얼마 남았다 그랬죠? 소모품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죠? 4만원. 네. 4만원. 대변에는 소모품비 줄여주셔야 되겠죠? 소모품비 800번대 소모품비 줄여주십니다. 네, 4만원. 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기말 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이 2만원이래요. 아까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건 어디로 간다?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 여기에서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2천만원이래요, 여러분. 2천만원 입력합시다. 할 때마다 분개하지 말고요. 나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합시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 단기 상각비를 계상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능 모음에 보면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새로 불러오기. 안 불러오네요, 여러분.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는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저희가 지금 닫지 않고 저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월별 감가상각비 대상 데이터를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이제는 불러오겠죠, 여러분. 감가상각 반영 불러왔죠. 이렇게 하면 네, 하나, 둘, 세 개 다 반영돼서 전체 선택, 네, 결산 반영. 그러면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의 건물, 차량 운반구, 그다음 비품이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졌어요. 만약에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건물이 얼마다, 차량운가 얼마다, 비품이 얼마다 라고 하면 네, 비품이 얼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각각 요 란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대손상각도 마찬가지예요. 볼래요? 고정산 등록,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라움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 바드라움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디에 가서 시산표에 가서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1%를 설정하는 거예요. 보충법으로. 외상 매출금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어디에 가본다고요? 시산표 한번 가보세요.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라움의 잔액을 알 수가 있어요. 10월 31일자로 보셔야 되겠죠? 네, 외상 매출금은 얼마예요? 2,926만 5천원. 대손 충당금이 82,000원이 있어요. 바드라움은 350만원, 대손 충당금이 24,000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외상 매출금 해서 계산기 하면 이게 자동으로 뜨거든요. 네, 곱하기 0.01, 0.01,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를 빼줘요? 예,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82,000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21만 650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먼저 외상 매출금은 21만 650원.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시산표에서 또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볼까요? 바드라움 해보면 되겠죠. 350만원이래요, 잔액이. 계산기 350만원에 곱하기 0.01은 35,000원이에요. 얼마 설정되어 있어요? 24,000원이나 있네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4,000원을 빼고 차액만큼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빼면 얼마? 11,000원만큼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 바드라움은 11,000원이에요 라고 입력을 하면 끝납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법인세 등 추산액은 3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등 추산액이 300만원인데요. 원래 법인세가 선납법인세가 얼마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납법인세 계정에 이 값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가 지금 3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수행호에서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원인데 전부 체크해야 될 사항은 합계자는 시산표에 선납세금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선납세금이 있으면 선납세금에 대한 것은 수동결산이기 때문에 일반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대변의 선납세금, 차변의 법인세 등으로 분기하신 후에 그 차액만큼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선납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계상하는 전체 금액인 얼마를 300만원을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법인세 계상, 그리고 상품매출 원가의 계상, 여러분들은 전표 추가만 하시게 되면 10월 31일자로 전표가 다 추가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에 입력만 하고 전표 추가를 하지 않아서 사실은 여기에 입력만 하고 전표를 추가하지 않으면 입력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표 추가를 통해서 일반 전표에 반영이 돼야지만 그 내용들이 어디에 결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품 매출 원가 분계됐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2개, 감가상각 2개, 감가상각 2개, 대손상각비, 외상 매출금과 바드라움에 대한 대손 축당금, 그리고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분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물론 자동결산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기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로 입력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전표 추가를 통해서 자동결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지금 몇 페이지까지 한 거냐면요. 네, 공식적으로는 297페이지까지, 298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 절차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결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산 관련된 정리 분계를 한 다음에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해야 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결산은 재무회계 전표 입력 장부에서 일반 전표 입력, 이건 수동 결산이고요. 2는 재무회계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를 통해서 하는 게 자동 결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직접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화면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뭐를 누른다? 전표 추가를 누르는 걸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동분계를 일괄로 삭제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표를 다시 생성하게 되면 그 전표를 덮어 씌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실무에서는 12월 30일 화면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5를 누르면 일괄 분계, 자동 분계 삭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전체 선택하셔서 삭제를 누르시면 자동 분계가 일괄로 삭정됩니다. 그래서 결산 전표 작성하기는,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반영합니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장부 마감은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뭐 데이터 체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쓰이는 사항이에요. 시험에서는 별로 안 쓰이는데요. 데이터 체크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좋은 메뉴이고요. 여러분은 이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계전액 시간표에서 대차 차액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대차 차액이 있다라고 하면 입력 오류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걸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마감. 손익계산서 마감은 실제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집합손익계정으로 대체해서 마감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표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수익과 비용 계정, 손익대체 분계가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수익계정은 집합손익계정으로 대체해야 할 때에는 수익계정 차변에 오겠죠. 그리고 손익계정, 그 다음에 비용계정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할 때는 비용계정 가겠죠. 그리고 손익계정으로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익계정에 있는 수익이 더 크면 미처분 이익인가는 그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요. 그 내용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명명되어서 어디로 간다? 네, 2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고요. 실제적으로 구조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 자본금 계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고 나면 2월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차기 2월,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기로 2월 되기 때문에 마감 후 2월 메뉴에서 마감을 클릭해서 계정 잔액을 차기월로 2월 시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시험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체크하고 학계자력 시간표도 보고 손익계산서를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으로 보내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보내고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마감 후 2월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장부 지금 여기 수행할 내용들을 줬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체크를 이용해서 오류사항 체크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체크 어디 있나요? 메뉴 한번 가봅시다. 네, 데이터 체크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체크하고 검색 내용하고 검사 시작하게 되면 데이터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뭐를 하라고 그랬나요? 학계잔액 시단표를 조회하여 작성을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체 차익이 혹시나 있는지. 네, 학계잔액 시단표에서 10월 31일자를 조회해서 보면 대체 차익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을 확인한 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손익대체 분계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손익계산서. 네, 손익계산서 여기 있겠죠. 네,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 얼마인가요, 여러분? 50,57185 계산기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간다? 닫기 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처분 예정일을 며칠로 하라 그랬죠? 교재에 보면 처분 예정일을 2018년 2월 27일
했고요. 여러분 아까 단기순위 여기 와 있죠. 50071885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전표 추가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익 대체 분계를 전부 수행한 거 되고요. 단기 순익을 확인한 후 이익요금을 조회하여 상단부의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보겠습니다. 조회 한번 해보면 아까 우리가 했던 손익 미처분 잉여금 있죠 여러분? 네, 관련된 분계들이 여기 넘어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손익에서 미처분 잉여금으로 온 거죠 대변에. 그리고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세한 설명은 여러분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이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하지 않고요. 시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라고 한 게 마감 후 2열인데요. 지금 데이터 관리 쪽은 네, 이렇게 해서 전체로 다 마감한 다음에 하고 나서 2열하게 되면 됩니다. 시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면 마감 후 2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부 마감해라 라고 되어 있죠. 마감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결산을 전부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조회할 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교재 넘기셔서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가보겠습니다.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지금 이 교재는 NCS 교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FAT 1급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서는 약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이고요. 실제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은 여러분들이 여태껏 했던 게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요부와 보조부의 종류, 주요부는 여러분 아시죠?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고요. 나머지는 다 보조부 또는 보조원장입니다. 전표 출력 할 수 있죠. 입력한 전표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분계장은 차변과 대변으로 분계된 내용을 조행해서 전표 수정이 가능합니다. 총계정 원장 계정별로 차변 대변 잔액의 월별 합비 자료를 보여주면서 월자료를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장 조회화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입니다. 각 계정별로 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채권 채무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처별 장부 관리가 필요하고 거래처별로 이런 채권 채무 계정을 볼 수 있는 것이 거래처 원장입니다. 메인 매출장은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한 내용을 과세 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는 보조장부가 메인 매출장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행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 중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기 예정 신용카드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 금액은 얼마이냐 메인 매출장을 조회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냥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을 지금 월별로 외상매입금 계정을 보면 내가 지금 해에 상환한 금액은 얼마냐 하고 했으니까 발생은 대변, 상환은 차변입니다. 상환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매일매일 출장 메뉴에 여러분 가셔가지고요. 7월부터 9월로 매출의 가세 유형이 과인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5만원, 부가세 15,000원이죠. 그럼 공급대가는 얼마? 16만 5천원이 답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원장 조회까지 살펴봤고요. 회계정보를 분석하는 부분들도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일단 한번 내용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실제로 회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 6장의 내용이 끝났고요. 기회가 되시면 이 AT 수험서로 지금 NCS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포마인에 가면 요 사례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요것들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받은 다음에 수행을 해보시도록.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너무 바쁘죠? 시험에 관련된 것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